여러분 혹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년 정부가 정하는 이 수치는 사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통계나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생계비 지원, 의료비 감면, 주거비 보조, 교육비 지원까지 다양한 복지 혜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특히 4인 가구뿐 아니라 혼자 사는 1인 가구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올해까지는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내년부터는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복지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생활 안정과 기회 확대를 위해 기준을 과감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사실보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가 적용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를 직접 지원받는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의료급여, 집세를 덜어주는 주거급여, 자녀 교육비를 돕는 교육급여까지 우리 가정의 실질적인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 항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그리고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위한 기준 완화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그동안 조건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나 가족이 해당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달라지는 지원 금액과 기준,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 절반의 가구 소득은 이보다 많고 나머지 절반은 이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통계 자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14개 부처의 80여 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까지 폭넓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라면 의료급여 대상이 되고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기준이 해마다 변동된다는 점입니다.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가계, 지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계속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 복지 기준을 상향 조정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 1인 가구 기준 256만 4,238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인 가구의 인상률이 7.2%로 더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령층과 청년층 1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다 세밀하게 조정한 결과입니다. 요약하면 기준 중위소득은 누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정의 복지 혜택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왜 역대 최대라고 불리는 걸까요? 첫째, 인상폭 자체가 큽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51% 인상됐는데 이는 5년 연속 최고 기록입니다. 물가와 생활비가 오르는 속도를 감안해도 상당히 과감한 조정입니다. 둘째, 1인 가구 인상률이 더 높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과 청년이 늘면서 이들의 기본 생활비 부담이 가구원 다수의 생활비 부담 못지않게 크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셋째, 단순히 금액만 올린 것이 아니라 수급 조건 자체도 완화됐습니다.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와 생계형 차량 보유 가구의 재산 기준 완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넷째, 인상과 완화를 통해 실제 신규 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 금액 증가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상은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동안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제외된 생계형 운전 종사자, 다자녀를 키우지만 재산 기준에서 걸렸던 가정 등 실제 생활에서 지원이 절실했던 이들이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결국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히 몇 퍼센트 올랐다는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더 다양한 상황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에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한 통계 수치 조정이 아닙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가정의 필수 지출을 줄여주는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지원 대상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새롭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각종 복지급여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그만큼 대상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올해 안 됐던 분들도 내년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다자녀 가구, 생계형 차량 보유 가구는 이번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도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변동됩니다. 물가와 생활비가 오르면 정부도 그에 맞춰 조정하기 때문에 매년 8월 말 9월 초 발표되는 내년도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번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생활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이 조금 더 넉넉해지고 미래를 준비할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바로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